자, 그러면은 2강 2차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환경적 원인에서 유엔이 재난정의를 했었죠, 그죠? 자, 유엔 사무국이 정의 이해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지역 또는 사회가 자체인적 그 나라 자체에 물적 자원만으로 대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적, 물적, 경제, 환경적 피해를 초래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지역 또는 사회, 그 영향을 받은 지역 또는 사회라는 것은 이제 재난에 영향을 받은 재난 되겠죠, 그죠? 극도로 혼란한 상태로 위험 요인과 취약 요인이 결합된 상태로 유엔에서는 재난을 정의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위험 요인은 뭐냐? 일단 인명, 재산 피해, 사회 경제적 혼란, 환경 악화 등 잠재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사건이라든지 현상, 인간 활동을 지칭하는 것, 이게 이제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자연 원인에 기인하는 것과 위험 요인은 인위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리될 수 있다. 즉 위험 요인은 자연적 원인, 뭐 태풍, 지진 이런 게 되겠고, 인위적 요인,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인위적 요인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취약 요인은 뭐냐 보게 되면은 어떤 지역 또는 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 그 지역 또는 사회가 위험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가난한 동네다. 가난한 동네다 하게 되면은 일단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에 지진이라든지 큰 태풍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네에 비해 가지고 거주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취약 요인에 해당된다는 거죠. 위험의 영향을 받기 쉬운 거죠. 위험의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것들이 이제 취약 요인이다. 즉 위험 요인하고 취약 요인이 서로 결합된 상태. 위험하기도 하고 취약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진이 나더라도 잘 사는 나라에 나게 되면은, 선진국에 나게 되면은 그 지진에 대한 피해도 적겠지만은 경제적인 국가의 여력이 되니까 복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즉 취약 요인도 약하고 그런 나라는 위험 요인도 줄어드는데 비해 가지고 어떤 소규모 국가, 빈곤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나라가 못 사니까 취약한 거죠. 그러면은 같은 지진이 나더라도 훨씬 더 위험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두 개가 결합된 게 이제 유엔에서 정의한 그 재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의 정의와 관련된 기본법 조항을 보게 되면은, 자, 법에서 사용한 용어를 보통 어디든지 간에 용어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용어를 익히고 그 공부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일단 재난이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 위에서 아까 자연재난, 사회재난 했었죠, 그죠? 자연적 요소, 요인, 사회적 요인,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거에 덧붙여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재난,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북한이 내려오고 나중에 중국군이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걸 다 방어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준 거죠. 미국, 호주, 뭐 영국, 아주 여러 나라에서 유엔이 주도하에 한국이 재난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한반도로 분단됐지만은 지금 잘 살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물론 잘 살게 됐으니까로 하면 안 되지만은 이제 주변국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재난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내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이걸 이제 해외 재난이라는 거죠.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그 나가 있는 경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 건 기본법이 되겠고 이거는 그걸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되겠는데, 자, 재난의 범위를 정해놨죠, 그죠?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요 위에 거예요. 3조, 제3조 1호, 요게 제3조가 되겠고, 요 1호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요 나목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사회재난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그러니까 행정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정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어느 정도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로 이제 일단 정해놓는 거죠. 그 이상의 피해를 겪었을 때 그거를 이제 법에서 나서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보게 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나서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이제 재산의 피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고 터널에서 대규모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밖에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로의 피해, 일로하는 건 요게 되겠죠, 그죠? 피해 준하는 것으로, 준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가지고 어떤 도표가 있을 경우에 재난의 정도가 이렇게 요 위로 갈수록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크다고 봤을 때 분명히 어느 선 정도에서 요거를 재난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요 선이라는 걸 끊기가 되게 애매해요. 딱 분명히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 밑에 것 중에서도 요 위에 사건에 준해 가지고 준하는 면은 이제 재난으로 정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대책에 대한 법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재난이란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법에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피해, 그걸 이제 피해를 재해라 한다는 얘기죠.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피해, 이거를 이제 재해라 하는 거죠. 재해. 자, 자연재해란, 그죠? 자연에서 일어난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재해, 그죠?
그다음 풍수해, 그것도 재해에 해당되겠죠, 그죠? 태풍, 홍수 이런 여러 가지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 그죠? 자연재해 중에서 이제 풍수해, 그죠? 를 별도로 분류해 놓은 거죠. 여기서 재해라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이제 재해라 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난, 다시 올라가가지고 재난이 유형별로 아까 설명은 가볍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하게 되면은 유형별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그 다음에 해외재난으로 법에서 이제 해외재난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요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재난을 이제 분리해놨다는 거죠. 자, 자연재난부터 보게 되면은 태풍, 소 이런 거, 풍수해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황사, 조류 대발생, 조류 독감, 그 다음에 조수. 여기서 조류는 그 물에 그 녹색띠가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죠? 화산,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이제 자연재난이라 한다. 풍수해가 포함된 더 많은 자연재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은 뭐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대통령령이 정해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고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 이상의 규모를 정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국가 핵심 기반. 그렇죠. 그 다음에 감염병, 코로나19 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재난에 해당된다. 해외 재난은 뭐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연 재난을 겪었거나 사회 재난을 겪는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 한국 교포들이 샀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해외 재난으로 간주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또 도와주는 거죠. 물적,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통해 가지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이런 게 해외 재난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씩 좀 이렇게 그 글만 나와가지고 조금 그 강의가 지루할 듯 해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몇 개 좀 골라봤습니다. 자, 유형별 분류는 아까 했기 때문에 크게 대동소이 하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고, 자, 자연재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색을 좀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제 집이 파손되거나 강이 범람해가지고 여기 배가 있는 거 보면 이제 바다 같은데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발생한 건 재난이고 요 현상은 피해를 입은 거죠. 피해를 입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난에서 피해를 입은 건 재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재난이고 요 밑에 실제 나타난 사고는 재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자연재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재난에서 보게 되면은, 자, 아까 사례가 있었고, 사회적 재난이 있었죠. 그죠? 사회적 재난.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서 내용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세월호 사건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코로나19. 그죠? 이런 사건들. 이게 이제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고, 요 재난을 해가지고 피해 입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재해가 되겠죠. 그죠? 재난, 재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외 재난도 있죠. 그죠? 자, 요거는 해외에 이제 다른 나라 국민들에 지원해주는 사례를 이제 사진으로 보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발대식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외국 국민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해외 재난에 대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용어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유사 용어, 비슷한 용어가 되겠죠. 그죠? 재난하고 일상적 사고의 차이점은 뭐냐. 약간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재난은 돌발적인 대규모,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뭐 돌발도 있겠지만. 근데 일상적인 사고도 돌발은 있죠. 그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일상적인 소규모 사고와 대별되고,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되는 거죠. 예측했으면은 대비하죠.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반적인 사고하고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일반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데, 그 사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에서 그것도 유조차하고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나 가지고 불이 났다. 이거는 예측 불가능이고 돌발적인 대규모 사태이고 의의 사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상적인 사고가 그 지역의 대응 능력만도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아까 교통사고 얘기했죠. 그죠?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그냥 개인이 아니면 보험회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인데, 뒤에서 말씀드린 터널에서 유조차하고의 사고 나가지고 대규모 연쇄 화재가 일어나고 뭐 사망 사고 사건이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지역의 대응 자원만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재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난하고 구분될 수 있다. 해당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지원이 필요한 사고 사건. 그 다음에 사고하고 재난 개념 구분은, 실익은 일상적 사고에 비해 가지고 일상적인 사고에 비해 가지고 재난은 정밀하고 특별한 대응 복구 체계가 필요한 거죠. 자, 일상적인 사고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알아서 하거나 그냥 보험회사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사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정밀하고 특별한 대응 복구 체계가 들어가야만이 다시 온전한 사회로 되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제 별도의 대응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눈이 조금 피곤할 것 같은데 저도 피곤하고 노란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좀 황토색으로.
자, 그러면서 재난하고 재앙은 뭐냐? 재난, 재앙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재난하고 비교되는 재앙의 특징은 예를 가지고 전체 주거지의 전부나 대부분의 영향을 받고 거의 모든 위기관리 조직의 시설과 작전기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대체로 그 지역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지역사회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능 대부분이 같은 시간에 돌연히 갑자기 중단되는 그런 걸 이제 재앙이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재앙의 이러한 특징은 재앙이 재난에 비해 충격과 피해 면에서 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작은 거고 사고보다 큰 게 재난이 되겠는데 그 큰 규모가 넘어서게 되면은 재난에서 재앙으로 바뀐다는 거죠. 재앙. 그죠?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난하고 위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기. 자, 위기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자, 국가에 따라서 독일과 같은 관념적인 재난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위기 개념을 주로 사용한대요. 재난에서. 그 다음에 미국,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위기 개념 대신에 사고 또는 재난의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그래요. 사고 또는 이제 재난의 개념을. 자, 위기의 사회적인 정의가 위험할 때나 고비, 사전적 정의, 위기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사회적 위기로 삼아가지고, 그죠?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잠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문화적 위기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라는 것은 재난이나 재앙이 닥치기 전의 상황, 재앙으로 가기 전에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재난으로 가기 전에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그 전 상황을 이제 보통 위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상과 같이 다각도 여러 각도에서 재난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본 걸 보면은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재난이란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그죠? 우선 자연적, 인적 또는 사회적 현상에 관계없이 인간 생활과 관련된 피해 규모 그리고 그 피해 당사자 사회 대응 처리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파악되고 있다. 재난 개념은. 이게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일반적인 걸로 보게 되면은. 자, 재난의 4단계를 나눠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4단계에 대해 가지고 이거 좀 길기 때문에 아마 2강으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강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1차시에서 자 4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4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4개는 뭐냐. 자 재난관리 단계는 일반적으로 재난의 발생 시간 과정에 따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 처음에 오는 게 예방,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대응, 그 다음에 수습. 자 대응하고 수습이 있으니까 재난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중간 단계 요 단계에서 보통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방하고 준비가 사전이다 하게 되면은 재난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이제 사후, 대응, 수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걸 위해 가지고 용어가 정의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해외 선진 사례가 이제 여러 개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재난 예방을 준비를 그다음에 대응을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찾는 거죠. 모범 답안을. 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2강 1차 시를 마치겠고 2차 시에서 요 밑에 부분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